그래야 충전이 된 상태 설정됩니다. 예, 양평 하나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기아차 레이 EV가 초기에 나왔을 때 아마 2011년 정도 시승한 영상입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양평까지 거리가 한 50km 정도 됐는데요. 왕복으로 서울에서 양평까지를 운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돌아오면서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이 날까봐 굉장히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레이비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16kWh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100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테스트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은 자동차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100여 년 넘게 엔진 자동차가 운영되는 가운데 새롭게 전기차가 1만 대 이상 팔리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쓰는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막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한 2편 정도로 나눠서 전기차 충전 얘기를 간단한 것부터 좀 깊이 있는 것까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충전 이야기 첫 번째로 국내 표준 콤보원이 얼마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서 채택됐는데요. 그럼 과연 콤보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충전기 종류, 또 급속 충전 종류, 커넥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원이 채택됐다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확 달라지는 차이점은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충전 인렛이라고 하는데요. 커넥터가 연결되는 차 안에 부착되는 장치를 인렛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바뀐 게 콤보1 방식을 차를 채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달라지는 것은 뭐냐? 충전기를 둘 수 있겠는데요. 충전기가 기존에 보면은 충전기 하나에 팔이 3개나 달린 AC33, DC차데모, DC콤보 3개나 달린 약간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팔이 하나 또는 2개로 바뀔 예정입니다. 옆에 충전기를 보건데 이거 팔이 2개인데요. 콤보1 하나만 채택하면 되는데 왜 팔이 2개냐? 100kW 충전이 가능하고 팔을 2개를 달아서 차 양쪽에 2대가 있을 때 전기 에너지를 나누어서 반반씩 나눠서 50kW를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이 2개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콤보1으로 채택함으로써 충전기에 팔이 3개 있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한 자동차 제조사도 하나의 충전 방식만 채택해서 인렛을 설치하게 하면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혼동되지 않고 콤보1 방식만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내에 사용되는 충전기 종류를 잠깐 보겠는데요. 왼쪽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맨 이쪽에 있는 게 환경부 급속 충전기라고 하죠. 이건 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완속 충전기입니다. 요거는 모바일 충전지, 이동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들 충전기를 나눌 때 속도로 나눕니다.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50kW, 완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국내에 설치된 게 대부분 다 7kW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충전기 같은 경우는 3k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모바일 충전기에다 잠깐 좀 더 보겠는데요. 모바일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20 콘센트에 꽂아서 전국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이동형 형태의 충전기입니다. 이렇게 콘센트에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거죠. 이 사진은 소나타 플러그인을 시승할 때 모바일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바일 충전기 아무데나 플러그나 꽂을 수 있냐? 예, 가능합니다. 충전이 가능한데 다만 그렇게 하게 될 경우는 전기차에 누진제가 적용돼요. 전기요금이 누진제가 적용돼서 굉장히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진제가 아닌 전기차 요금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이 모바일 충전기를 꽂기 전에 콘센트 위에 이런 태그를 하나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든지 아무데나 꽂을 수는 있는데 모바일 충전기에서 비용이 많이 나온 걸 염려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IC 태그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곳에 꽂았을 때 전기차 요금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운영되는 급속 충전기를 좀 보겠는데요. 급속 충전기는 2개 기관에서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부고요. 하나는 한전이 되겠습니다. 이쪽 게 이제 환경부가 운영하는 거고, 요거는 한전에서 운영한 급속 충전입니다. 거의 모양은 비슷하죠. 방식도 비슷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초기에 2011년 정도에 한전에서 운영한 급속 충전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좀 큰 형태로 운영됐던 상태입니다. 또한 급속 충전기가 이렇게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운영하는 것 이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라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국내에 도입되면서부터 이런 급속 충전기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급속 충전 방식은 일반 차량들은 할 수 없고요. 단지 테슬라 차량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이런 데서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가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카드로 터치하는 방식을 했는데, 환경부 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의를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나고 해서 이렇게 터치 방식이 아닌 삽입 형태로 결제 방식이 좀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충전기 종류를 나눌 때 속도로 나누는데, 이건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충전기 속도는 전류하고 전압의 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일명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옆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류 곱하기 전압 해서 전력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킬로와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하나는 완속 충전기, 하나는 급속 충전기인데요. 국내에 220V가 공급되고 32A의 전기가 공급돼서 7040W가 됩니다. 그래, 1000 이상 단위는 킬로로 바꿔서 7kW 이렇게 완속 충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 급속 충전 예 같은 경우는 400V 125A를 사용해서 합쳐서 5만W, 따라서 50kW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충전기 제조사마다 약간 전압과 전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의 속도는 이런 방식으로 전류와 전압을 크게 해주면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속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급속 충전 방식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르노 삼성에서는 AC3상, 그리고 차데모, 콤보, DC 콤보 1이라고 하죠. 그리고 슈퍼차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C하고 DC 방식으로 충전 방식이 나는데요. AC, 유일한 AC인 르노 삼성만 AC3상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DC 충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기에 보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서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콤보 1으로 채택됐다는데요. 이 콤보 1에 사용되는 커넥터, 인넷 이런 종류, 용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콤보라는 말이 2개 이상이 합쳐졌다 해서 콤보라는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예전 충전 방식의 충전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소울 EV로 기억하는데요. 소울 EV 앞부분에는 충전구가 2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완속 충전기, 이쪽에는 급속 충전구, 2개의 충전구를 쓰게 되는데요. 완속 같은 경우는 AC 충전 방식을 쓰고, 급속 충전은 차데모 DC 충전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커넥터가 나눠져 있고 각각 써야 됐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DC 충전 방식이 점점 빨리 보급되다 보니까 AC 충전, DC 충전 한꺼번에 하나의 커넥터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콤보 방식인데요. 일명 콤보를 영어로 Combined Charging System에서 CCS라고 합니다. 줄여서 콤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콤보 1이 있고 콤보 2 그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게 콤보 1입니다. 예전 커넥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DC 충전 방식이 없었을 때의 커넥터입니다. 5구짜리, 여기 7구짜리 꽂을 수 있는 플러그인데요.
커넥터가 5구 같은 경우는 타입 1 플러그라고 했고요. 이건 타입 2 플러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개만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빠른 충전이 필요하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급속 충전이 가능해서 DC 충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등장한 게 콤보 방식입니다. 이렇게 위에 보면 AC 충전이죠. 타입 1, 타입 2가 다 가능하고요. 동시에 DC 충전, 아랫부분 2개 충전이 DC 충전하는데 DC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콤보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콤보 1 타입에서 콤보 1 또는 CCS 타입 1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CCS 타입 2라고 하는데요. 이건 콤보 2라고 하겠습니다. 타입 2라고 볼 수 있겠죠. 7구짜리요. 타입 1. 따라서 완속도 가능하고 AC 충전도 가능하고 DC 충전도 가능한 게 콤보 1, 2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급속 충전이 가능한 거죠. DC 충전이 가능한 게 이게 바로 T자형으로 해서 테슬라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급속 충전은 슈퍼차저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방식은 쓰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아까 보여주신 타입 2 방식의 커넥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DC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아까 타입 1, 타입 2처럼 콤보 1, 콤보 2처럼 오픈된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만 충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여둔 게요. 요게 르노 삼성 SMC-G 인넷이고요. 이게 테슬라 모델 S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인넷입니다. 5구의 타입 2 인넷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환경부던 한전에서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 AC33 거를 이용해서 테슬라 차량들도 같이 충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테슬라 차량을 AC33 플러그를 통해서 충전할 경우에는 급속이 아닌 최대 맥시멈 16kW로 밖에 충전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럼 르노 삼성 차량은 보통 급속으로 충전되면 어디까지 되냐? AC33으로 충전할 게 43kW까지 충전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르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환경부 충전기를 너무 느려서 충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내놓은 게 차데모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를 내는데요. 이 어댑터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면 차데모 연결을 방식으로 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50kW로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겠는데요. 이 차데모 어댑터 가격이 제법 비쌉니다. 이렇게 차데모하고 결합된 커넥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콤보 1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콤보 1이 채택됨으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예전에 이렇게 차데모 방식인데요. 차데모 인넷인데요. 차데모 AC33 DC 콤보 1 이렇게 복잡했던 게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의 인넷만 필요하고 하나의 플러그만 필요합니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도 팔이 3개가 아닌 한 종류 타입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아주 좋습니다. 사용자들도 혼동되지도 않고 이런 면에서 콤보 1을 표준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콤보 1으로 했던 뭐로 했던 빨리 표준을 채택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왜 AC 충전이 아닌 DC 충전으로 가야 되는지, 급속 충전으로 가는데 왜 DC 충전으로 꼭 가야 되는지를 대해서 다음 편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